헌법재판소 내에서 지금 알력이 있잖아요. 궁중안프 같이.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헌법재판소가 남자가 넷이고 여자가 넷이에요. 재판관님들이 남자 넷, 여자 넷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선고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뭐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각계에서 좀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닌데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뭐 어디서 받았다 해가지고 기업에서도 보내주고 그 기자들도 보내주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유력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보내주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그 오늘이 3월 21일이잖아요. 아, 오늘이 321이네. 셋, 둘, 하나. 3월 21일인데 만약에 오늘 선고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딱 왔거든요. 왜 그러느냐? 문영배 재판관이 드디어 최소한 3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 입장에서는요. 이번 주까지 선고하는 게 그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가을향기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선고가 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또 그 항소심 뭐 판결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저렇게 나올 것이다 뭐 무죄부터 80만 원 1심과 똑같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 많은 이야기들이 쭈루룩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1심에서 제 생각에는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실형이 나왔는데 그거를 80만 원으로 깎는다? 90만 원으로 깎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결과는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뭐 한 8, 90% 정도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한 10% 정도 확률이나 있을까? 무죄. 그거는 무죄예요. 아싸리 무죄를 때리는 게 낫지 80만 원, 90만 원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양형 기준에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차라리 1심에서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판사가 아주 대못을 꽝 박은 거야. 왜 그런가? 한성진 부장판사가 1심에서 형을 벌금형 그것도 80만 원, 90만 원으로 때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선고가 나오는데 그 선고에서 그 1심과 비슷한 당선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라고 치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부터는 3월 2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60일이라고 한 숫자가 딱 나오는데 그 60일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어디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지만 인용된다라고 해도 기준일은 3월 26일이 되는 겁니다. 3월 26일 해가지고 그 기준일은 두 가지인데 숫자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3월 26일이라고 하는 숫자 두 번째는 60일이라고 하는 숫자 만약에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인용이 났었다라고 하면 26에서 21일 오늘 21잖아요. 3, 2, 1이라고 했어요. 21인데 26에서 21를 빼면 뭡니까? 5잖아요. 그러면 이 5가 어디서 빠지느냐? 60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55일 동안 선고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 선고를 막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쓸 게 뻔한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55라고 치면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는 당연히 빠지는 거니까 55, 54, 55에서 56, 57 월요일 날 선고가 나면은 58, 화요일 날 나면 59 그다음에 수요일 날 같이 동시 패션으로 하면 60인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화가 날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막 화가 날 거예요. 막 분노할 거예요. 어떻게 형배가 일 좀 똑바로 하지? 어? 뭐 그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 되냐?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어디 회사 들어가거나 뭐 변호사하거나 뭐 판사하거나 검사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삼성 가거나 그럴 때는 어린애가 딱 일찍 들어왔단 말이에요, 회사에. 근데 아침부터 막 새벽에 7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일해. 그러면 대견하지. 그러면 야 저놈 열심히 하네, 눈여겨봐야지. 그런데 한 10년 차 돼가지고 과장 차장 뭐 이 정도 되는 애가 아침에 뭐 맨날 7시에 나와요, 뭐 6시에도 나오고 밤 10시에 퇴근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엉성해. 그다음에 뭔가가 이렇게 안 돼.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위에 계신 임원들, 그 상무님, 뭐 고참 부장님, 팀장님 되냐? 잘해야지. 너 어렸을 때 열심히 하는 건 내 눈에 들었는데 아니 짬밥 먹어가지고 과장 차장 이 정도 됐는데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한다고 되냐? 잘해야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심정이 아닐까? 아니 형배야, 열심히 한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잘했어야지.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나왔어야지. 아무리 늦어도 3월 21일까지는 나왔어야지. 그래도 55일이나 남는데 3월 14일이면요 55에서 7을 더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48일 동안에 대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나? 그런데 이제는 48은 고사하고 55는 고사하고 60에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60에서 마이너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은 61, 금요일은 62.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 금요일에 판결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그때 인용이 나와도 62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왜 나오지 않는가? 한덕수 총리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그 선고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그 단순히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제대로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덕수의 의미는 한덕수 소추의 탄핵 선고의 의미는 그거를 지금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 지나가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그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었을 것인가? 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야기 안 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선고 나오기 하루 전인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목요일이 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어제 목요일에 월요일 날 선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대개는 선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선고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지. 목요일 금요일 날 그 공지를 하면서 주말을 갖다가 끼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선고하겠다 이랬던 적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급하게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토일을 지나서 월요일 날 선고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공지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승리의 노래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자 자체를 무지무지하게 급하게 정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옛날에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결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한덕수에 대해서는 탄핵 선고 관련한 결정문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있고 이거 언제 풀까 이것만 스탠바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 해야 되겠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잡았고 두 번째는 이미 됐었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탄핵 결정문 다 써놨다며. 그런데 왜 선고를 갖다가 안 하지? 왜 발표를 갖다가 안 하지?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제가 다 이거 다 제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아이고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이 맞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인데 왜 다 써놓고도 선고를 안 하고 있었느냐,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느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선고하고 같이 해야지 모양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동시 패션으로 같은 날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새어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새어 나왔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새어 나왔지.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 이미 준비가 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를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모도원이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 2, 3일만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땡기면은 그러면 선고할 수 있어. 그러면 어제 갑자기 공지해가지고 한덕수 총리 월요일 날 선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거는 이번 주말까지만 잘하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요. 어떻게 했었을 것인가? 저 같아도요. 그럼 주말까지 기다립시다. 주말에 우리 조금 더 그냥 주말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나와가지고 그 평의도 더 하고 전화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론 짓고 월요일 날 선고일자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같이 선고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언론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선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다음 주도 건너뛸 것이다. 다음 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월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옛날에도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고가 4월 달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이 되는 걸 보고 내가 틀렸네. 내가 역시 박현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다가 내가 예측한 게 맞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윤석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최상목 대행 좀 띄워봐 주세요. 그거는 최상목 때문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거 속보 뜬 거 봤는데 PD님 혹시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드디어 개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민주당은 미친 것 같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지금 탄핵 소추 절차를 지금 최상목 총리의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마흔역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기어코 30번째래.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최상목 총리를 탄핵하려면 몇 석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탄핵한다라고 했다가 슬그머니 들어갈 수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200석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최상목 탄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안은 발의를 하겠지만 결국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 결과 표결까지 진행했다가 200석이 안 된다라고 하면 흐지부지 되거나 12월 7일처럼 그렇게 될 건데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민주당이 부담할 정도로 지금 부담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은 타이틀이 뭡니까?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대통령 없어도 되고 국무총리 없어도 되고 경제부총리 없어도 되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대표가 뭐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화이팅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는 이재용 회장 불러가지고 명과 용의 회동 같은 것도 하고 다 그게 민생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민생행보를 하면서 행동으로는 다른 부총리도 아니고 만약에 최상목이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교육부총리라고 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민생 챙긴다 그다음에 경제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지금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상목을 갖다 탄핵하느냐? 최상목 탄핵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8대0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상목 총리가 그 대행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덕수 그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를 부랴부랴 월요일 날이라도 하겠다라고 잡았느냐 그 이유는 최상목 탄핵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까지도 탄핵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경제부총리도 없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총리도 없고 그다음에 부총리도 없고 부총리가 있나? 어쨌든 대신들이 다 탄핵당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저게 제대로 된 나라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 역시 웃기는 나라네. 카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놈의 나라 희한한 동무들이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민주당 동무들 역시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 동무들 웃기는 동무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예컨대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볼 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와중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한 나라로 딱 지정해버렸잖아요. 민감 국가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거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월요일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까지 탄핵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 되면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무 정지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건 파면인데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이나 피청구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탄핵이 세계 어느 나라도 탄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탄핵됐다는 이유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탄핵 소추가 돼도 직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대통령도 대통령 역할하고 총리도 총리 역할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저는 탄핵을 갖다가 30번이 아니라 300번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다른 나라랑 다르게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일본만 해도 지금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그 다음에 트루도 총리 캐나다에서 총리하다가 잘렸는데
그래도 트루도가 그 말하라고까지 가가지고 이현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트럼프한테 이렇게 눈치 보고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뭐야 미국까지 가가지고 워싱턴 가든 말하라고 가든 가가지고 트럼프 나 저기 좀 잘 봐주세요. 우리나라 잘 봐주세요. 이래도 만나 줄까 말까인데 트럼프 저기 윤 대통령 날라가 있어. 한덕수 날라가 있어. 최상목 같은 사람이 만나 주겠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만나 주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 최상목까지 날라가. 그러면 이주호 같은 사람 만나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민감 국가 됐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요.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결단 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잡아야 될 임무가 헌법재판관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탄핵당할 짓을 했다.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파면해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사유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이 돼서 총리가 지금 한덕수 총리는요 마음이 급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막 이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내가 손이 꽁꽁꽁 묶여 있어. 뭐랑 똑같냐면요 지금 어제 축구 경기 했잖아요. 오만한테 1대 0으로 지고 있었어. 오만한테. 그런데 1대 0으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후반전이에요. 시간은 자꾸 가. 그런데 손흥민을 감독이 묶어놓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손흥민 빨리 투입하고 어제 이강인 그거 뭐 부상당했다고 그러대요. 이강인도 넣고 황희찬도 넣고 뭐 그다음에 뭐 누구도 넣고 다 넣어가지고 1대 0을 갖다가 2대 1 만들고 2대 1 만들고 3대 1 만들어야지. 그래야 월드컵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에이스는 한덕수잖아요. 근데 한덕수 발을 갖다 꽁꽁꽁 묶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 싸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와중에 지금 민주당이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하면요. 홍명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1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지금 손흥민은 그 벤치 멤버로 딱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강인도 지금 발목 다쳐가지고 이렇게 낑낑대면서 간신히 나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황희찬도 뺀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굴 넣겠습니까? 저 같은 방위 출신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위에서 전화를 딱 해가지고 야 저기 빨리 손흥민 넣어라. 지금 이런 거랑 똑같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기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각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월요일 날 나오는 거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희 말씀을 갖다가 나오는 거 보고 드릴 텐데 김하열 교수님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명웅 변호사님 나오셨잖아요. 이명웅 변호사님한테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헌법연구관 1호 헌법연구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계셨던 정종섭 교수가 헌법연구관 1호였대요. 2호는 황도수 교수, 3호가 누구냐? 이명웅 변호사님하고 김하열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김하열 교수는 어떤 분이냐? 그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남부지청에서 검사하다가 그러다가 검사 딱 1년만 하고 때려쳤습니다. 검사가 지금 검사하고 옛날 검사가 달라요. 옛날에는요 이야기 들어보면 검사들이 진짜로 피의자들 예컨대 그 집단 강간하거나 그런 피의자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따귀 때리고 막 그랬었대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정부의 이렇게 높은 고위 국장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았다고 잡혀오면 결재판으로 나이 한 50 넘은 저보단 좀 어리겠지. 한 5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국장들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렸대다 어쨌든 그럴 때 검사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김하열 교수님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헌법에 대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3호 헌법연구관으로 이명웅 변호사님하고 같이 임용된 사람이 김하열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다가 헌법연구관 하다가 고대 출신이신데 모교인 고대 로스쿨의 교수로 가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뭘로 썼습니까? 탄핵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하열 교수님이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탄핵 소추된 부분을 저분이 썼단 말이에요. 왜 저분이 썼습니까? 헌법연구관 할 때 노무현 탄핵 사건 있어가지고 탄핵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한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연구의 주제를 테마를 탄핵으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탄핵 관련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런
이런 분이니까 대한민국에 탄핵 관련해 가지고는 김하열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최고 전문가다. 그러니까 김하열 교수님이 이 부분 코멘터를 갖다 써주세요. 해가지고 써진 게 헌법재판소법인데 그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통령도 200석이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똑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 하려면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필요하다. 그거 김하열 교수님이 썼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두어 달쯤 전인가 그때 말씀을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기각을 한다, 인용을 한다, 그거는 그래놓고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헌법재판소니까 우리 그 결정을 갖다가 따라라, 승복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그 결정을 승복한다라고 합니까? 승복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된다라고 하면 그 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 명이나. 이명웅 변호사님이 사무라고 그랬잖아요. 2호는 누굽니까? 황도수 교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황도수 교수님이 조선일보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탄핵 기각이다. 이명웅 변호사님도 탄핵 기각이다. 헌법연구관을 이만큼씩 했던 사람들이 탄핵 기각이다. 그분들은요, 황도수, 이명웅 이런 분들은요, 헌법재판관들보다 헌법에 있어서만은 더 정통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각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됐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이니까 승복하라. 그러면은 진짜 승복할 수 있나?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이지 승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승복하는 거하고 맞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헌법재판관님들이 이러이러한 논리를 들어가지고 그거 논리를 봤더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나보다 뛰어난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게 판결이야 방구야 그러면서 근데 내가 불복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고 해도요. 저는 승복 못해요. 저는 무조건 각하지. 내 말이냐 그게 김하열 교수 말인데 김하열 교수보다 그 탄핵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냐? 뭐 문영배가 더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정계선이 뭐 더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아무리 정계선이 뭐 사법시험 수석했다고 해도 탄핵은 김하열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그 결론적으로 한덕수 그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렇게 급하게 월요일 날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가 평의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어제 이명웅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8명이 그래 뭐 다 각하하자 아니면 그래 다 인용하자 다 기각하자 이렇게 8명 마음이 다 이렇게 되면 사실관계가 소소한 사실관계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기각할 거 내가 봤을 때 홍장원 메모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이 빡빡 우겨. 홍장원 메모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렁이 글씨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말이 사람이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그래 그래도 나는 윤 대통령 그 탄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냥 문 재판관님 맘대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예컨대 각하가 된단 말이야. 각하가 된다라고 하면 문영배 재판관은 그 홍장원 메모 중요한 증거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각하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홍장원 메모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뭐 알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나는 무조건 인용이야. 나는 무조건 각하나 기각이야. 그러면 홍장원 메모가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인정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양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의가 질질질 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변론 재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문영배가 양보하겠습니까? 뭐 김복형 재판관이 양보하겠습니까? 정계선이 양보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양보하려면 보고 또 봐가지고 지금 홍장원 메모 관련해가지고 이만큼이 딱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사실이 딱 보니까 아휴 그래 맞다 이거는 홍장원 메모는 이거는 홍장원이 그냥 소설 창작한 거네 어쩔 수 없네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문영배가 그 꼬리를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홍장원 메모는 뭐 그런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뭐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뭐 윤 대통령이 뭐 진짜로 뭐 사람들 갖다가 싹 다 잡아들여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자꾸 드러나네. 아 그러면 아무리 김복형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인정합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결론이 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밥이 설익었기 때문에 평행선이라고요. 평행선. 이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금요일 날 선고가 난다? 만약에 평행선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요.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 5대3 아니면 4대4잖아요. 5대3 아니면 4대4. 그러면 그거를 예컨대 5대3이다.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 주심이니까 5대3 이렇게 선고합시다. 정영식 재판관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영배 재판관은 5대3 인용이 더 많지만 결과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번 탄핵은 기각입니다. 이렇게 문영배 재판관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 제가 문영배 재판관이라면요 죽었다 깨나두고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질질 끌다가 내가 그냥 물러나고 말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누가 문영배 이미선 빠지면 그 다음에 최고참은 김영두 재판관이거든요. 그럼 김영두 재판관이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다. 이 이야기를 문영배 입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김영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3월 말까지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건 제 뇌피셜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3월 말까지 3월 28일까지 탄핵 선고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냄새를 어디서 풍기고 있는 것이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도 난망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뭐 틀렸다고 뭐 다음 주에 선고가 나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